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 예고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과 또 미국의 AI 칩 규제 완화 소식에 투심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가 0.22%, 코스닥이 0.94%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과 미중 간의 협상 기대감이 맞물리며 변동성이 큰 시장이 연출됐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CPI와 PPI가 발표되고 또 2주 안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품목 관세가 발표됩니다. 이런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변동성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빅머니 가져갈 수 있는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의 하이라이트, 빅머니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전략들과 장중 브리핑, 섹터별 전략들,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의 계좌에 든든함을 선물해 주시는 주식계의 스타를 모셨는데요. 바로 떠오르는 주식계 아이돌 최서우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좌도 빛나게 만들어 드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아이돌 최서우라고 합니다. 주식 아이돌이라는 이름에 좀 걸맞게 앞으로 즐거움과 수익을 좀 동시에 전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입문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주식 시장에 입문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했었지만 또 그를 통해서 높은 전문성을 현재 같이 겸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방송에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출연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제방송이라는 좀 공인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경제방송이라는 곳에서 또 내는 그런 수익만큼 또 확실한 검증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과거에 한 달 수익률 3,300%라는 또 수익률도 달성한 만큼 현재 실력적으로도 이미 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빅머니 기법이라는 제가 직접 개발한 이 기법을 통해서 또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이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현재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계 아이돌 최서우 전문가님과 오늘도 시황 짚고 가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기대감이 모이면서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사실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매주 방송에 좀 출연을 하면서 거의 예상된 흐름대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뭐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이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FOMC가 또 있었죠. FOMC에서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역시도 시장이 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는 했는데요.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게 미국 분쟁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이슈에 따른 이제 테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또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주뿐만 아니라 뭐 그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좀 매주 방송에 나오면서 요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다음 주에도 사실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미중 협상 과정에서 시장이 뭐 상승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좀 반복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정책 관련된 이제 테마 변동성 또 같이 좀 유의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FOMC에서 좀 확인된 포인트들을 잠깐 좀 찍고 넘어가 보자면. 현재 미국 경제가 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미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좀 연출이 됐지만, 파월 연준의 코멘트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 파월 연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늘어남에 따라서 뭐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시사하는 부분들도 있었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미중 간의 협상이 강경 대응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가하는 그런 충격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같이 감안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섹터들이 요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제가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영상 말미에서 소개해드리는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정책주 모멘텀을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파월 의장이 실업률과 또 인플레이션을 좀 시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중 협상에서 진전이 나오지 않으면 실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봐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렇게 시황도 적절하게 짚어주시면서 대응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을 시황에 맞게 대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더 많은 공략주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주식 아이돌 최서우 전문가님과의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목요일 방송에서 또 장중 노란 톡방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선별해서 제시하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최서우 전문가님이 종목을 고르는지 기법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서우 전문가님, 오늘 기법 강의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기법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다 이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빅머니 기법이 뭔지, 그리고 오늘 어떤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또 종목들을 준비했는지 제가 좀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머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승 이전에 특정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관성 초입에서 또 매수 신호를 미리 알려주는 기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또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이 세력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실전형 매매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일단 이 빅머니 기법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선물을 받아 보시고 차트에 실제 세팅을 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 세팅이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도 있고 뭐 중간에 큰 이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굵은 선도 보이실 텐데 이 화살표 같이 생겨 있는 요게 바로 매수 시그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특정 패턴을 분석을 해서 관성 초입에 이러한 매수 시그널을 포착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관성 초입에서 이렇게 관성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굵은 파란색 선 보이실 건데 이게 이제 손절 시그널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 거래량 지표처럼 생긴 게 이제 머니 시그널, 쉽게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자금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나뉩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단기 시그널과 중장기 시그널로 불리느냐? 자, 보시면 이렇게 단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 초록색 시그널이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 상승폭을 보면은 굉장히 비교적 짧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빨간 색깔 중장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성 초입에서 포착이 된 후에 상승폭이 비교적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장기 시그널보다 또 이렇게 자주 포착이 되고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매매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장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그널보다 포착률은 좀 적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시그널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었고 과거에는 어떤 상승률을 좀 기록했는지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머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 지표처럼 생긴 거, 요게 바로 이제 머니 시그널인데요. 파란색이 많아질수록 이제 주포들이나 세력들의 자금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빨간색이 많아질수록 세력들의 자금이나 주포들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자금이 들어올수록 주가 상승폭도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 색깔 자금 유입이 늘어날 때 주가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세력들의 매집 활동도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상승 이전에 조금씩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특징적으로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추세선이 이탈됐는지, 이게 정말 이탈됐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추세가 복귀되는 이런 흐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페이크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페이크 캔들에서는 사실상 주포나 세력들의 자금 이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머니 시그널은 세력들의 자금과 자금 유입과 이탈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크 캔들도 실제로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추세선이 이탈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밑에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추세선 위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이탈된 구간이 여기인데 이때는 실제로 세력들의 자금이 완전히 이탈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매 타점을 높이고 상승폭, 상승률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익숙한 종목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종목들, 이렇게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시그널 같은 것들을 포착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높은 상승률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실제로 이 빅머니 기법 포착을 통해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종목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지만
노란톡에서도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란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는 종목들까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코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노란톡에서 좀 언급을 드리면서 60%라는 또 상승폭을 보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정책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상승 시그널 포착된 시즌을 보면은 이제 막 정책주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기 이전에 미리 좀 포착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가 넘는 그런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는 미리 상승 시그널, 그러니까 미리 매수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이후에 이렇게 호재가 뜨는 부분들도 앞으로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주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머니 시그널을 통해서 세력들의 매집 활동도 우리가 같이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세력주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은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호재를 터뜨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시장 대응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앞으로 자주 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나이처럼 실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또 노란톡에서 이런 방송에 소개되지 않는 종목들 까지 같이 좀 대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장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관성과 거래 대금에 집중하는 빅머니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빅머니 기법으로는 매수와 손절 시그널은 물론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머니 시그널도 포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단타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빅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그리고 또 노란톡방에서 제시하신 코나아이라는 종목이 제시하시고 나서 60%가 넘는 수익을 보였는데요. 이렇듯 종목의 호재가 뜨기 전에 빅머니 기법으로 매수 시그널과 머니 시그널 포착하셔서 미리 제시해 주십니다. 최서우 전문가님의 기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오로라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최서우 전문가님의 기법 자료집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빅머니 기법으로 종목들을 포착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주시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 방송에서 최서우 전문가님이 이거 어때?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이슈 관련주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더 자세한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거때라는 시간인데요. 이거때라는 시간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소식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소개해 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원포인트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지금 이거때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3월부터죠. 3월부터 제가 이제 이거때를 통해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 다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 현재 굉장히 좋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빅머니 기법을 포착을 통해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요, 제가 이제 좀 정의를 해봤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워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4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4월달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5월달로 진입을 하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건 이제 미중 간 협상에 대한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돌발 행동들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관세 시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해서 관심 종목을 좀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반등 시점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긴 연휴가 끝나고 와서 그런지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말을 좀 더듬는 것 같은데
다시 정신 좀 집중을 해서 잠시 후에 관련 종목들,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 제약바이오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요. 4월에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주가 현재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 꺼진 불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은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저랑 앵커님은 둘 다 지금 뇌가 굳어 있는 거 맞죠? 네. 뇌가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트럼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가 의약품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제 발언을 시사를 했습니다. 뭐 2주 내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선반영돼서 좀 약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병원 대신에 약품으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럼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내 소비자들까지 부담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적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실제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의아심이 좀 든다라는 거죠. 의구심이. 자, 결국 그리고 만약에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에도 뭐 아시아라든지 유럽 등 좀 다수의 국가들에 이미 좀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리스크가 분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내에 뭐 CMO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재고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를 이미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단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과 CMO 협력 검토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의 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동 시장에 진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미 좀 진출을 완료를 해서 대표 상품이 이제 나보타를 기반으로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좀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매출 구성에서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보타를 기반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매수 시그널 포착 이후에 지난달 초쯤에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꾸준히 좀 추세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가파른 상승은 아니고 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어제 나오고 나서 어제는 좀 조정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다시 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관련 섹터 내에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주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등 시점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과는 다르게 또 이미 재고 물량이 한 15개월치 정도 되는 물량을 이미 미국 내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CMO 계약까지도 완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좀 악재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락했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란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라면은 또 쇼커버링에 대한 이제 유입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플러스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동시에 겹쳐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히려 이러한 악재가 시장이 앞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매수세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겹쳐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좀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하는 모습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으로 한 대략 한 30% 정도 상승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현재 미국 내에 한 6개월치 정도 되는 이제 재고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종목은 또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직접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직격탄이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발표된 트럼프의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그런 시사 발언이 전반적인 섹터의 투심을 좀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타격이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매수 구간을 주고 있구나. 지금 현재 주가가 세일 구간에 돌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 역시 지난달에 매수 시그널이 좀 포착이 돼서 원래는 이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다가 이번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런 주가 하락은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이슈가 당분간 이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바닥이 완전히 확인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노란톡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대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제약바이오 세일 구간에 들어간 이 종목들 대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주와 관련해서 집중해봐야 할 세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인지도를 쌓고 있는 대웅제약, 그리고 미국의 관세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 관세 발표가 2주 내로 발표된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주 저가 매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바이오주 중에서 빅머니 기법으로 포착해서 가져오신 종목들이고요. 특히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들을 제시해 주신 만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란 톡방에서 더 많이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최서우 전문가님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빅머니 히든 종목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빅머니 히든 종목을 보기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전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빅머니 히든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역시나 빅머니 기법으로 시그널을 포착하셔서 제시하신 종목들로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화장품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방송에서 미리 소개해 주신 화장품 관련주 잉글우드랩이 2거래일 만에 8%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덴티움의 경우에도 오늘 대선 유력 후보자의 임플란트 적용 연령 완화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책 기대감이 실리면서 장 후반까지 힘을 내주면서 2거래일 만에 6%대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빅머니 기법으로 미리 상승을 예측하시고 장중 대응을 계속해 주시면서 이런 빅머니 히든 종목들의 수익이 참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난 4월부터 해서 최근 이제 나갔던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이 종목들 역시 당연히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을 하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인데 또 이제 지난 종목들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좀 AS 해드리는 시간도 당연히 좀 가져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다 해드리면 좋지만 뭐 사실 시간 관계상 좀 다 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나눠서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거래일수로 지면 2거래일 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잉글우드랩과 또 최근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와 관련 두 개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전입니다. 중간에 좀 긴 연휴가 껴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5월 2일 날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상승폭만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좀 9%대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면서 또 한알령 수혜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장품 ODM 기업인데 한알령에 좀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한알령 관련해서 수혜 모멘텀은 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관련 섹터라고 하면은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게임도 있을 거고 뭐 엔터, 미디어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부분들 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근데 아직 화장품 섹터는 한알령 수혜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충분히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해온 거라서 아마 이쯤에 마감을 했을 건데 아마 12,000원 부근쯤에서 아마 언더로 아마 마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제가 한 14,800원 정도를 한번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14,8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한 34% 정도 상승하는 폭이거든요. 그래서 14,800원까지는 조금 더 홀딩을 한번 유지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AI 관련 종목으로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그때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실 AI 관련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AI 관련 모멘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정책주로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전히 좀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어서 또 반도체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을 또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뭐 HBM이랑 또 AI 테마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 종목 역시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모멘텀을 좀 같이 가져가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7,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고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37,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39% 정도 구간까지 좀 상승하는 거니까요. 당분간 좀 홀딩을 유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느냐. 오늘 종목도 정말 기가 막힌 종목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왜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했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HBM 고평가에 대한 심리들이 주가에 좀 적용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동시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반도체는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도 섹터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또 상승과 하락의 선순환이 좀 명확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락은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악재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다 빠졌고 현재는 조정 구간에 있다라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연말 하반기부터 상승 재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미리 대응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이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사 이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엔비디아가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자,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이제 메이저 그룹의 AI 센터가 증설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종목들의 바닥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시기이고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주력 수출은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인데 대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세 협상 부분에서 좀 개선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핵심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역시 AI 산업에 좀 대규모 투자를 좀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특별관세 검토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도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관세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이미 악재는 다 노출이 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시장은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그게 빠르면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책 테마주로도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조기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분야는 사실 여야 상관없이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로도 우리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이 바로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고, 차트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좀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올해 들어서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겪으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주봉 차트라서 제가 이제 머니 시그널은 제가 현재 지금 제외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머니 시그널 보면은 이 조정 구간에서 또 세력들의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고 하면은 현재 또 매집 과정에 우리가 현재 들어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후공정 종목으로서 국내 선두 주자를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AI 서버용, 그다음 HBM 메모리, GPU 연결 패키징 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파일럿 라인은 이미 좀 구축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 후공정 외주 수주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HBM4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예정이에요. 자,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의 적층 패키지 기술이 필요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기술, 고도의 기술력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의 협력 기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글로벌 대행 체계도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된 기업인데,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2공장을 좀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와 가격 경쟁력을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모멘텀이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 대응력이 강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그래서 상승 시그널 역시, 매수 시그널 역시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23일 날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되기는 했지만 주봉 흐름을 다시 아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게 박스권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매집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몇 개월 기간 동안의 매집 기간이 이미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상단이 좀 돌파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정리를 하자면 뭐 눌림목, 매집 신호, 정책 기대감, AI 테마, 그다음에 관세 호재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모멘텀이 좀 맞물리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주 하나마이크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후공정에서 국내 선두주자이며 정책 수혜주이고 HBM 수주 모멘텀까지 합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더 정확한, 더 구체적인 공략법은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공략주와 대응법 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최서우 전문가님과의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보다 훨씬 더 하반기에 강력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도 항상 이제 종목들 2개, 3개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사실 그동안 방송에서도 보면은 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 종목보다 하반기에 더 강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HBM 검사 장비 쪽으로 좀 수혜가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 독점력 부분들도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도 완비가 되어 있는 또 그런 기업이고요. HBM 전용 검사 장비 개발을 하고 또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HBM4 양산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그럼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이제 이 종목이 메모리 칩 분류 장비인 테스트 핸들러 분야에 전체 시장 점유율로 치면은 전 세계 점유율 한 70% 정도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세계 순위로 치면은 전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안정적인 수익 기반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HBM 웨이퍼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한 수익이 현재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HBM 같은 경우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 장비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고도의 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 종목이 현재 세계 최초로 그에 대한 검사 장비를 좀 상용화를 했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구매 확약이 이미 좀 완료가 된 상황이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에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메모리 3사 전부 다 현재 고객사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HBM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 사업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하나로도 실적이 좀 대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근데 HBM 가격은 여전히 고가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수율 개선과 원가 절감이 현재 시점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상용화한 검사 장비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달에 이제 매수 시그널, 상승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다가 현재도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4월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현재 악재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상승할 일밖에 없는 상황이고 빠르면 5월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으로 제가 이제 HBM 관련 이제 검사 장비가 이제 수익이 크게 좀 개선이 될 거고 전반적인 수익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25년과 2026년부터 이제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발생이 될 텐데
자, EPS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한 255원 정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2025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한 2026년도에는 이제 EPS가 한 2,655원까지 증가를 할 거라는 게 현재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자, 그러면 2년 만에 현재 10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시장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이제 작년 고점이 대략 한 7만 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부터 강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 고점까지도 우리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7만 8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승폭이 대략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을 제가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반도체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더 강한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구체적인 종목명과 또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외에도 최서우 전문가님은 노란 톡방에서 빅머니 기법으로 포착하신 공략주 제시하고 계신데요. 네, 전문가님. 노란톡 종목들도 시청자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오늘의 보너스 종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자랑을 좀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란톡에서는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는 종목들까지 노란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디바이스라는 종목도 하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4월달에 제가 노란톡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현재 20거래일 기준으로 치면은 63%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어요. 물론 이제 노란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는 종목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역시 같이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소개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노란톡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 12거래일 기준으로 한 29%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까지 좀 같이 좀 대응을 해드리고 그 외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는 종목들까지 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참여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또 아쉬우니까 보너스 종목을 하나 더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으로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끝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미국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현저히 낮다라는 거. 제가 한 4월 달쯤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강조를 했던 게 현재 제1순위로 우리가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조선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너스 종목으로 다시 한번 또 관련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LNG 핵심 부품 중인 이 본행제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좀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제 예상으로는 다시 한번 좀 강한 탄력적인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면은 4월 초쯤에 매수 시그널 포착과 함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좀 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얼마나 또 크게 좀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신고가를 좀 지속적으로 좀 갱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또 종목명과 가격 전략,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좀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 대응법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